반짝두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 점검 없이요. 바로 빠르게 갈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 단기 매매 노려볼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먼저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4%대 오름세, 지금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한일사료 2%대 오름세, 팜스토리 지금 0.5%, 0.7%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료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직접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 지금 나왔습니다. 동일합니다.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갈테마 시간에는 굵직굵직한 이슈들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오르고 있는 섹터로 이렇게 사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을 좀 들고 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워낙 시장에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슈가 있어도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재료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질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나중에 이제 돼지열병에 걸리면 100% 다 사망하기 때문에 그냥 매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몰을 한다라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돼지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서 관련된 뭐 사료주나 아니면 돼지 육류를 취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기존에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은 내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돼지 고기 값이 별로 안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 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내년 전망치가 돼지고기 1kg당 5,100원 정도 돼요.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늘어나서 이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된 건데 생산비가 5,200원입니다. 키로당. 결론은 생산비보다도 판매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돼지열병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차라리 이쪽 백신 관련된 업체 위주로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체크를 꾸준하게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신 쪽으로 긴 호흡으로 그중에서 그나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사실 오늘 추천주가 있습니다만 볼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면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러면 보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세요. 코미팜. 알겠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 동물 의약품 시장 국내 점유율 1위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이름이 ASF라는 건데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베트남에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만들기는 했는데 아마 코미팜이 개발하는 게 1년 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년 내에 세계 시장 확대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조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들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미팜은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올해 실적 자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슈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목표가 8,000원 정도는 금방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최근 시장은 트렌드가 맞을 것 같아서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 6,7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코미팜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 라인 6,7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갈만한 테마 바로 두 번째 열어볼게요. 대표님의 픽이고요. 이번에는 철강 관련해서 바람 잘 날 없던 철강주 내년에는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현재 시세 함께 확인해 볼게요. 세아 제강 지주의 경우에는 2.9%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제강, 동국제강, 휴스틸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수요가 회복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만 수출액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출액 자체가 좀 감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실적 자체가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판가가 조금 받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판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글로벌 철강사들이 대부분 판재료 가격 인상을 대놓고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주요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원래 월 초에 60불 정도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후반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50불 정도는 더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중국도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1월부터 인상을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1분기부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미국 측에서도 60달러가량 인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50달러 이상 또 인상할 네. 거란 계획이고 내년 1분기부터는 충분한 회복이 기대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흰남노 침수하고 나서 이거 재가동되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거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핵심 2열연 공장이 15일 날 재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열연을 거의 한 33% 정도는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는 나머지 모든 공장을 거의 풀 재가동할 예정이다 보니까 진짜 내년부터는 아마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생산량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리튬 관련된 것들이 주가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튬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26년도에는 연간 한 10만 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점차 2차 전지화되고 있다.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조선사들이랑도 신소재 개발 MOU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솔직히 많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매출이 잡힐 거고 또 이번에는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네,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 라인은 한 25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 개발도 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아마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충분히 더 올리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도 목표가는 충분히 33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